법률이 온갖 저편으로 주장되어 모두 받지 못하고 권리도 주장해 볼 수 없는 경우로 루터는 1521년 5월 4일 마르트브룩 성리에 안전한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본관으로 이어지는 박물관의 마지막 방은 종교개혁의 역사에 관련된 주제들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루터가 약 10개월간 진료했던 소위 루터의 거소라 불리는 이 방은 현장 순례의 제일 마지막 차례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방에서 루터는 히라브로 쓰인 신약 성서 원전을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외에도 14편의 신학적 종교개혁적 문헌들을 저술했습니다. 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1838년 처음 거론되었고 2년 후 본관 건물의 보호장치 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마르트브룩 성은 마땅히 민족문화와 정신문명의 한 기념비로 복원 개축되고 정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의 주창자이자 건축주는 작센 바이마르 아이젠하우의 대공 칼 알렉산더였습니다. 성이 현재의 자태를 갖추는데 무엇보다 공헌한 이는 기센의 교수이자 책임 건축자였던 후고 폰 리트겐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영망있는 예술가들이 복원에 가담했고 성이 자신의 품격을 갖도록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관 건물 3방을 장식하는 1854년과 1855년 사이에 걸쳐 모리츠 폰 슈빈트가 그린 14개의 프레스코 벽화는 후기 낭만주의 벽화의 걸작품에 속합니다. 모리츠 폰 슈빈트는 이 화랑에 동료의 7가지 행위들이라는 주제를 빌어 성 엘리자베스 일대기를 그려 그녀의 가계 정신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연계를 이루는 그림들은 예살된 공주의 바르트브룩 성 도착으로 시작하여 장래의 기적의 전설,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는 남편과의 이별, 남편 사후, 바르트브룩 성에서의 퇴거 여정, 마부르 의료원에서의 임종, 1235년 시성식에서 그녀의 시신이 높이 들려지는 장면들로 이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인종. 참고로 장면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구니에 빵을 담아 문을 나서던 엘리자벳이 남편에게 들서 바구니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인이 꺾은 장미들이 담겨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구니를 열어 보였을 때 빵들이 장미들로 둔갑해 있는 것을 본 남편 롤드리히는 엘리자벳의 행위에 신의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벽 태피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벽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평기가 나거든요. 초창기에는 벽 태피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바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물을 치듯이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은혜경화의 법 13세기 초 바르트브룩 성은 이에 있는 바텐베르 공과 함께 전 유럽에서 정신적 문화적 위세를 자랑하는 의미있는 민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대 가장 널리 이름을 떨친 인해생활이자 시인 말터 포데어 포베바이는 바르트브룩 성의 다사다난했던 삶과 가운데 이러한 1세의 활발한 예술 기능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인해생활을 노래경연에 대한 정서는 여기 모리츠 폰 슈빈트의 그림이 영주 침송을 태양했던 한 노래경연 장면을 묘사하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분해에 서 있습니다. 1206년 발터 폰 데어 포베바이데와 wolfram 폰 에셴바흐를 포함한 6명의 시인과 인해생활들이 노래경연에 초대되었습니다. 유배자는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져 처형되는 것으로 사전에 결정되었었고 본연 후보자는 예상했던 대로 시와 노래로 초대자인 가운데 헤르만을 연명하고 병망이는 만영주 총치자로 진송했습니다. 반대로 하이니 폰 옵소갱에는
바르트로서는 매우 훌륭하게 꾸며진 방벽의 경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화려한 독수리형의 기둥들과 사자구역으로 장식된 중앙기둥은 모든 조형적 건축 장식들처럼 미학적 같은 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자는 튜닝의 영주의 문장의 동물로서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과 힘은 원래 모리츠폰 슈린트가 의탁받아들인 방백의 형에 성취된 그림들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이 화가는 영혼 서사적 역사를 그리는 대신 오히려 루드비히 렉슈타인이 수집한 방백들에 관한 전설을 근거로 하여 7개의 통속적인 사파를 그려냈습니다. 멜리안으로 구성된 그림들은 바르투스 성의 3번의 소재로 시작됩니다. 저는 가문은 백작 루드비히가 사냥 중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에 감동되어 바르투스나 너는 내 성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바르투스, 즉 성이 되어라 라고도 읽혀질 수 있는 성의 이름의 유래를 말해주는 한 일화입니다. 그 지역의 법적 소유자들에 대항하여 국민의 소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성벽과 성탑을 쌓기 이전 오르비는 자기 영토로부터 흙을 날려다 이 안반지대 위에 펼쳐 뿌리도록 했고, 이를 통해 성이 자신의 영토 위에 서 있다는 황제의 항의를 물리치고 자신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의뢰를 찾자면 이 사이에 그 이전부터 실제로 나무, 즉 우리로 바르테가 서 있었고, 이로부터 망무성이라 의혹이 가능한 바르테그룹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의 본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방백들에 의한 석재 진출이 대략 11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리라는 것은 확실할 만합니다. 당시의 성은 실질적으로 루도위머가의 영토 중간 지점에 위치했으며 선월에는 중심 소재였습니다. 배웠어 이제.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나씩을 좀 떠보니까 나가면 네. 이거 시원하고. 여기 보니까 저기 가는 지진계가 다 하나씩. 당연장. 당연장은 약 350평방미터로 공간 전체의 길이와 넓이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3개의 벽난로 설치는 이 성이 중세시대에 있어서 매우 보기 드문 건축물임을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대리석 효과를 내도록 광택인하게 잘 박힌 아치 홍해의 원주들은 아이펠의 로마 수도에 생성된 당시 특별히 값진 건축 재료로 여겨지던 석회 종석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본래 이 공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진 것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양현장은 19세기 복원 작업을 통해 오늘날의 자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분의 성격을 벗어나는 유일한 점은 탁월한 음향 효과를 선사하기 위해 실내의 천장에 우물반자의 칸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미술품들과 조각품들은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표현하며 가문의 역사가 가을 대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휘링한 방백들 중 중요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현장은 그 전체 외관에 있어서 중세시대의 공간에 대한 19세기의 이상화된 표상을 재현해줄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역사주의를 예술적 양질의 조화로 승화시킨 일련의 가치 높은 실내 건축물들 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당시 바이에른의 동화의 왕 루드비히 2세는 자신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이 향연장을 똑같이 본딴 양회장을 짓게 할 만큼 이 향연장에 매혹되었다고 합니다. 1817년 10월 18일 복원 작업이 시작되기 50여 년 전 11개의 대학으로부터 500여 명의 학생들이 독일 대학생 조합의 바르트브룩 축제를 위해 이곳에 모여 종교개혁 300주년과
나폴레옹의 대연합군에 대항하여 승리한 라이프니츠에서의 해방전쟁 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대학생 조합은 참가자들의 독일 통일과 민주적인 기본권에 대한 요청을 독일에서의 첫 번째 반정부적인 시민운동으로 평가하고 그를 위한 바르트부르크에서의 집회를 첫 번째 민주적 의지 표출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중앙벽난로 위에는 예나의 초기 대학생 조합의 깃발이 걸려있고 훗날 검정빨강 금색의 삼색 바탕의 독일 국기는 이 깃발에서 유래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향연장에서는 독일 라디오 방송 도이슐란트 라디오 쿨투어와 중부 독일 텔레비전 방송 MDR가 생중계하는 바르트브룩성 콘서트가 열려왔습니다. 더불어 이 향연장은 매년 개최되는 바르트브룩 상의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집기에는 저쪽에 좋네. 이거부터 이거 보는 거는